이번 시간 아파트보다 토지 투자가 돈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투자하면은 어렵지만 수익은 높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토지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진 않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테고, 몇 가지 주의사항부터 실제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까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게 원형지라는 게 있는데, 개발 안 한 그냥 원상태의 땅입니다. 논밭이나 임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은 창고, 공장같이 내 땅 100%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토지 투자의 한 종류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그 건물이 없어졌을 때 땅의 몇 %의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꼬마 빌딩이나 공장, 창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건물이 없어져도 땅 전체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그냥 원형지 땅은 월세가 안 나오는 땅 투자를 하는 거고, 꼬마 빌딩이나 공장 창고를 사는 거는 월세가 나오는 땅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땅 투자하는 거 월세가 나오는 건물 있는 땅을 사는 게 좋지, 바보같이 월세도 안 나오고 은행 이자만 내는 원형지를 왜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이 수익률 때문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의 종착역인 엑시트, 매도 후의 수익을 계산했을 때 뭐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10억짜리 빌딩을 샀는데 20억에 팔았다. 같은 기간에 2억에 개발이 안 된 원형지 땅을 샀는데 4억에 팔았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2배 올라서 100%의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잘한 투자냐? 그거는 내 자금 사정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지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지역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2배 올라 100%이지만 대출 같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100%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게 토지 투자의 매력입니다. 뭐 이거는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되는 거, 이런 거 최근에 자주 보셨죠? 자주 보셨는데 평생 통틀어서 몇 번 보셨나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기간에 집값이 2배 뛰는 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평생으로 쳤을 때 아파트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2배 오르는 거는 정말 2번? 3번? 뭐 있으려나?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IMF나 금융위기 같이 특별한 상황에 폭락했을 때, 또는 뭐 최근 몇 년 사이 요럴 때 전사의 심장을 가지고 매수한 사람이나 이런 수익을 맛본 거지, 실제로는 아파트 투자로 2배 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토지 투자, 공장 창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 도시화되는 그 과정에 좋은 타이밍에 잘 투자하면은 단기간에도 2배, 3배 오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토지 투자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느냐? 그냥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다는데 세종시에 땅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용인에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용인 쪽에다가 땅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삼성반도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평택, 현대차 연구소가 있는 화성,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쉽게 말해서 경기 남부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 지역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늘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 이미 늘어난 곳 말고 늘어날 곳에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너도 나도 생각하는 거기가 바로 좋은 곳이 되는 곳이에요. 정리하자면 이건데, 현재는 시골의 모습을 띠고 있고 비도시 지역인데, 이곳이 앞으로 미래에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생겨나고 대규모 업무단지, 산업단지가 생겨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런 곳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땅은 시골 땅 사는 겁니다. 아니,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서울 핵심지에 평당 몇 억 하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뭐 200억에 사서 뭐 350억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 뭐 실제로 있는데,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 그쪽 시장인 거고, 몇 억 단위, 10몇억 단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지 시장은 바로 시골입니다. 가보면 논밭, 소단이고 이런 곳들이 주요 토지 투자 시장이에요. 땅으로 돈 벌었다는 분 주변에 물어보면은 대부분 비도시 지역 땅을 샀다가 개발 발표하고 착공하고 이러면서 돈을 번 분들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알았어. 언제 사야 되냐?
시골이 도시가 되는 거 알았어. 근데 위험하잖아. 도시가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토지 투자 타이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이 도시가 되는 과정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 거야,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갈 거야, 이런 걸 발표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발표가 많이 있었죠. 이 발표하는 시점에 투자를 한다?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정말 쌀 때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튀어오르는 막 그런 시점에 땅을 사게 되는 건데, 문제는 발표한 것만으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땅 보상을 하고 땅을 만들고 건물이 올라가고 입주하고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언젠간이라도 되면 내 다음 세대라도 되면 다행인데 아예 그냥 엎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발표나 소문이 막 돌 때 땅 사고 내 손주 때는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소문이 돌 때 땅 사 놓으세요. 손주 때나 증손주 때는 빛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입니다. 착공. 착공은 뭐냐면은 삽을 떴다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화물 트럭이 다니고 막 펜스가 쳐지고 삽을 뜬 겁니다. 일단 삽을 떴으면은 분양 시기가 지연은 될지언정 결국에는 완공돼서 입주까지 가긴 갑니다. 착공하고 나면은 적당한 시기에 분양을 합니다. 여기에 산업단지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사가실 분, 여기에 신도시 생기고 아파트도 만들어집니다. 사전 청약 받으세요. 청약하세요. 뭐 이런 게 분양입니다. 분양까지 가면은 개발 사업은 더 안정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발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땅값은 점점 올라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안정권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주 시기. 입주하고 나서는 이제는 토지 투자라기보다는 건물 투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좀 바뀌는 겁니다. 이미 도시화가 됐고 사람들이 다 입주해서 살고 기업들이 다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하는 분들이 보는 시장은 아니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4개 단계 중에서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머리가 팽팽 돌아가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착공을 하는 그 시점부터 막 분양에 들어가는 뭐 그 시점, 그 언저리, 요 언저리가 주식으로 치면은 한 무릎팍 정도,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 시장이고, 그런 시장은 돌고 돕니다. 경기 남부에서 이 지역이 좀 그랬다가 개발이 끝나면 저 지역이 좀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평택, 용인, 안성, 화성 뭐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돌아갑니다. 토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테고. 특히 평택 같은 곳은 과거에 주거지나 산업단지 같은 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주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죠. 그리고 앞으로 평택이랑 비슷하게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결정은 돼 있는데 아직 디테일은 나오지 않은 그런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화성이고요. 화성 중에서도 서화성 쪽이에요. 지도에서 서화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가 경기도 화성이고요. 화성의 동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동탄이 있고, 또 그 주변으로 삼성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비봉도 있고, 향남이라는 곳은 제약단지, 주거지와 일자리가 같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화성의 약간 서쪽으로는 현대차 연구소, 남양연구소가 이미 또 들어와 있고요. 화성의 남쪽으로는 기아차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설이 계속 확충이 되고 있죠. 말씀드리는 서화성은 말 그대로 화성의 서쪽입니다. 서쪽. 과거의 평택처럼 주거지구와 업무지구가 들어올 예정인데, 서화성 쪽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화성역인데요.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서화성 위로는 안산이 있죠. 좌측으로는 대부도, 제부도 이런 곳들이 있고, 이 바닷가 근처로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으로 일자리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신세계 테마파크도 만들어지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해선과 신안산선 연결된 노선이 빠르면 내년쯤 개통이 됩니다. 이름은 서화성역이고요. 이게 향남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예정이 있는데, 화성의 동부권 동탄 쪽은 경부 라인으로 해가지고 도로나 철도 연결이 잘 돼 있죠. GTX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으니까요. 서화성 쪽은 이제 철도 연결이 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가장 임팩트가 강하잖아요. 요 노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산, 부천 쭉 올라가면은 일산까지도 연결되고, 신안산선 쪽은 여의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화성 쪽에는 이 서화성역 개통하는 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년, 2년 안쪽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산업단지 분양이 있죠. 요 아래쪽에 산업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다시 좀 쓸게요. 네, 이 아래쪽이고, 자, 서화성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한 180만 평 정도 되는데 평택의 삼성전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크기인데, 땅은 다 만들어놨고 올해 말부터 이제 분양을 시작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평택처럼 대박이 날 테고, 혹시 그런 게 아니어도 웬만한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오면은 시골이 이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서화성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직원들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가 되겠죠. 안산, 부천, 김포, 일산, 여의도, 광명 이런 데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주거지가 또 있습니다. 서화성의 이 좌측으로 주거지인데 이동탄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크기고, 막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 같은 거 공사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언제쯤 사전 청약할까 이런 거는 아직은 말씀드리긴 시기상조인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필요한 거는 수도권의 대규모 주거지 개발이고, 서해선이 연결되는 곳이고 경기권이고, 사실 동탄보다 더 서울 쪽으로 위에 있습니다. 이 서화성이. 동탄은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입지도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톨게이트가 또 생기고요. 지금은 평택시흥 고속도로에서 여기 송산마도 IC가 있는데, 요 주거지랑 산업단지 요 중간쯤에 이제 고정 IC라고 IC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려야겠죠. 신세계 테마파크입니다. 저 맨 아래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세계 테마파크는 화성 국제 테마파크라고 이야기하고, 신세계 프로퍼티 100% 출자, 경기도 화성시에 지어질 화성 국제 테마파크. 최근에도 좀 뉴스가 있었죠. 위치가 어디냐면은 마찬가지로 요 서해선에 서화성역 생기는 곳, 그리고 테마파크 역도 예정에 있는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몇 박 며칠씩 체류형으로 놀다 갈 수 있는 신세계 테마파크까지 생깁니다. 자, 이 서화성 개발 예정이 정말 장난 아니죠. 스케일도 장난 아니고 철도, 도로, 일자리, 주거, 놀이동산까지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개발지 이름이 송산 그린시티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다 송산 그린시티에 만들어질 예정인 건데, 요 이름이 좀 익숙치는 않잖아요. 철도 역사도 서화성역이니까 서화성 개발, 서화성 토지 투자 이런 식으로 불러도 되고,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름은 주거지 분양하고 하면은 그때 확 알려질 것 같아요. 동탄도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개발지역 주변에 토지 투자, 꼬마 빌딩이나 창고, 공장도 토지 투자라는 거 다 이해되셨죠? 땅을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저만의 원칙인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 요거는 변칙이라고 합니다. 주식할 때도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잖아요. 부동산 투자나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이 돼버리면은 우연히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조금 삐끗하면은 큰 위험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토지 투자 원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개발 지역이랑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은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땅, 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마을 땅이어도 개발 지역이랑 아주 가깝거나, 아니면 개발 지역에서 조금 멀더라도 개발지로 가는 그 도로 쪽에 있는 땅들, 그런 곳이 핵심 투자 입지이면서 나중에 되팔기도 좋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용도 지역이 중요하지 무슨 소리냐, 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근데 오늘 건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얼마나 멋있고 예쁘게 높게 많은 연면적을 만들어내게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서 수익을 내고 잘 파는 거, 이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땅이 있고 계획관리 지역인 땅이 있습니다. 어디를 사야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리고도 참으로 무식한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주거 지역이 좋은 건데 더 넓게 높게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단서를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 주거 지역의 땅은 이런 개발 지역에서 2km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비도시 지역인 시골 계획관리 땅은 개발지에서 바로 한 50m 정도에 있다. 저만치의 개발 지역이 이렇게 막 펜스 쳐져 있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 두 곳의 땅값은 그곳 현재 시세 가격이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땅값이 같아버리면은 당연히 주거 지역을
지역을 봐야겠지만 시세에 맞는 땅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떠세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주거 지역에는 건물도 올릴 수 있고 계획 관리는 뭐 그냥 1층짜리 창고나 공장 이런 거 짓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잘 팔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팔아주세요 했을 때 금방 팔아드릴게요, 위치 좋네요 하는 곳이 어딘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때 용도 지역보다 이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팔기 좋은 땅, 개발지와 가까운 곳의 입지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어떠세요? 토지 투자 도움이 되셨나요? 1부 영상에서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2부 영상에서는 실제로 투자 지역에서 매물을 찾는 방법,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나온 매물을 실제로 찾아보고 어떤 위치가 좋은지, 그리고 그 물건을 분석도 해보고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토지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이라고 자신합니다. 2부 영상은 추천 영상에도 올려드렸고 고정 댓글에도 달아놓았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실제 토지 투자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